네, 두 기자와 함께합니다.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데이지님이 힐링하고 오신 김은지 기자님 다시금 복잡한 현실로 점점점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는데 어떻게 하셨지? 힐링하고 오신 거? 네. 지난주에 없으셨으니까. 예. 그래요? 시사인 유튜브도 한 주 쉬고. 전생 같습니다. 지난주에 소개하면서 휴가 갔다는 얘기 안 했죠. 네, 그렇죠. 아, 다 아는구나 그래도. 네. 자기 혼자 휴가 가고. 더 열심히 하도록. 일거수일투족을 우리 팬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이 시사인의 간판 네임드 기자 아닙니까? 아니, 자, 시사인의 얼른 영수회담 이야기 넘어가시죠. 시사인의 유튜버가 있었구나. 아, 그렇죠, 그렇죠. 네네. 크로스 체크가 된 거예요. 지금 얼마나 상승세인데요, 지금 시사인 유튜브가. 네, 곽 기자는 어디 가지 마요. 아, 저요? 네. 지난주에 겪어봤죠. 자리 비우면 어떻게 한 번 되는지. 자리 비우니까 바로 그냥 방 펠기세던데 약간. 그러니까 어디 가지 네. 마요. 네. 영수회담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국민의힘에서 뭐라던가요? 보고 나서 공식적인 평가는 결국 야당 탓이죠. 이게 다 민주당 때문이다. 네. 이 정영석 대변인 명의로 논평이 나왔는데요. 조금 옮겨드리면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해둔 내용을 이재명 대표가 15분여에 달하는 모두 발언으로 반복한 것. 일단 이게 좀 마음에 안 든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민생 회복을 위한 의지가 없어 보일 때는 민주당의 평가가 아쉽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너무 박하게 평가했다라고 꼬집은 겁니다. 네. 다만 이제 이거는 대외적인 평가고 내부적으로 좀 보면은 일단 지금 예상된 결과이기 때문에 뭐 충격적이라거나 뭐 그렇게 뭐 부정적인 기류가 크진 않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쉽기는 하다. 이제 이런 평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기류를 보게 되면 어쨌든 빈손회담이라고 하면은 양측 다 얻은 게 없으니까 그냥 비긴 거 아니냐라고 싶을 수 있지만 지금 전국에서는 총선 참패 직후에 워낙 여건이 안 좋은 상황에서는 빈손회담이라고 하면 정치적으로는 대통령실 여건이 훨씬 손해일 수밖에 없는 게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큰 민감한 현안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건 당연히 어렵더라도 좀 대승적이고 구체적인 합의가 한두 가지는 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점에서도 합의가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향후 전국에서도 야당이 계속 현안 밀어붙이고 주도권을 가져갈 거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일부 있는 상황입니다. 야당에서는 뭐라던가요? 네. 그러니까 어제 나왔던 결국 핵심은 대통령이 이제 변화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가늠하는 가늠지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어제 이제 가장 많이 화제가 됐던 건 사실 이제 대통령의 발언 분량이라고 하는 지점이었었는데요. 그런데 대통령이 원래도 좀 59분 대통령이라고 하는 전직 대변인의 폭로가 있다 보니까 말씀이 많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더 돋보였던 것 같은데 결국 제 궁금증은 발언 분량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이야기를 그럼 그 시간을 채웠느냐라고 하는 것이어가지고 야당에 좀 취재를 했었습니다. 네. 이제 그랬더니 이제 야당 지도부 쪽에서 하는 말이 이제 전반적으로 뭘 준비하는지 모르겠다, 좀 제대로 들으려고 하는지도 모르겠다는 취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그 핵심 중에 하나가 좀 윤 대통령 발언으로 드러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언론 관련해서 한 발언 아까 진성준 의원도 잠깐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어제 강조하지 않고 넘어갔는데 야당 쪽 말을 종합을 해보면 대통령이 언론 관련 이야기를 비공개 회담에서 먼저 꺼냈고 좀 상당히 길게 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두 발언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런 이야기들 특히 이제 언론 자유라든지 독재화 얘기 나오고 그런 이야기까지 했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비공개에서 좀 길게 반박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데 그 이야기가 대통령이 지금 현실 인식을 이렇게 하고 있구나, 크게 바뀌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게 해주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정부만큼 무방비로 언론의 비판을 많이 받는 정부가 어디 있냐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무방비로. 예, 그러면서 오히려 비판 많이 받고 있다면서 본인이 이제 언론 장악하려고 하면 그 방법을 모르는 건 아닌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언론 장악 걱정하지 말라,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현재는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뿐이다 라는 말을 했다라는데요. 그런 취지입니다. 정확한 워딩은 아니지만 옮겨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인데 윤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본인으로서는 솔직한 속내이지만 받아들이는 야당으로서는 크게 변하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언론 장악하는 방법은 알고 있지만 안 한다. 그 방법이 뭘까? 아까 진성준에게 그래서 그 방법이 뭐래요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 얘기는 안 했다고 하던데. 그게 뭘까요? 황성무 수석 이야기한 게 그냥 나온 게 아니다. 지금 여권에서 공유하고 있는 설마. 대언론 인식이,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마. 후보 시절부터 워낙 많은 말씀하셔갖고. 대통령 발언이 이제 여튼 85냐 15냐 이렇게까지 이렇게 정량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데요. 물론 이제 홍철호 수석 같은 경우에는 7대3 정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튼 이제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야 7대3도 엄청 많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야 모두 사실 이제 대통령 발언이 더 많았다라는 것을 부인하진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데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비공개에서는 최상병 김건희 특검법 이슈 뭐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이거를 꺼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야당 쪽 이야기는 이태원 특별법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못하고 좀 끝내버린 측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아무튼 근데 국민의힘은 패싱했잖아요. 그렇죠. 네. 아까 윤석열 의원한테 질문했더니 뭐라고 하던가요?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뭐 지금 이렇게 여당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영수회담이 사실 항상 그렇잖아요. 어떤 정권이든 영수회담을 여당이 불편해하는 이유는 여당이 패싱되는 모양새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쉬움이나 불만은 당연히 있지만 근데 지금 구도나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낀다고 뭘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막 여당이 거기 같이 테이블에 참여를 해가지고 뭔가 중재안이나 합의안이나 이런 걸 좀 끌어낸다라든가 아니면 여권에 좀 유리한 방향으로 뭔가 이제 의제들을 좀 이렇게 가지고 세팅을 한다든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애초가 아니기 때문에 단적으로 제가 어제 정말 좀 의아했던 부분이 뭐였냐면은 원래 어제 오전에 원내대표 양당에서 만난다고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윤재호 원내대표가 만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영수회담 어차피 좀 있으면 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영수회담 나오고 나서 이제 나중에 그 결과들을 두고 또 얘기할 게 있으니까 굳이 지금 만날 필요가 없다라는 취지로. 이제 그러니까 의장실 회동에는 불참했고 네. 점심 먹는 자리에서 함께했고 그랬다면서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모르겠습니다. 왜 이게 원내에서의 회동이 영수회담과 연동돼 가지고 굳이 만날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으로 나오는가? 그것은 곧 지금 국민의힘은 아직도 이 용산 대통령실이 약간 테라포밍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약간 그런 상황에서 괜히 국민의힘이 나섰다가 어차피 용산이 받아들여주지 않을 건데 뭔가 제안을 해봤자 역풍 맞느니 그냥 뭐 두 분이서 알아서 하십시오.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일부 약간 좀 그 시니컬하게 반응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용산의 자평은 어때요? 어제 뭐 저기 수석 이런 분들이 뭐 종편에 많이 출연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채널A, TV조선, KBS에 연차적으로 이도훈 홍보수석, 홍초로 정무수석, 전진석 비서실장. 그러니까 어제 배석했던 분들이 다 나와가지고는 지금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의 그 영수회담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알린 편인데요. 결국 대통령이 변했다. 그리고 앞으로 국정기소에 대해서 더 소통하는 모습을 보일 거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심지어는 이제 어제 이도훈 수석이 밝히기로는 2주년 기자회견도 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이제 바뀌었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싶은 게 대통령실의 기조인 것 같습니다. 대단한 걸 참. 네. 이렇게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항상 지금까지 반복돼 왔던 게 뭔가 용산에서 뭔가 윤석열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가지고 뭔가 벌어지고 나면은 막 대통령실 달려들어가지고 이거 사실 이런 거였습니다. 가르마도 타주고 수습도 하고 마사지도 들어가고 항상 그렇잖아요. 사실은 어제 대통령실에서의 이 끝난 회담 후에 이제 브리핑하고 민주당에서 브리핑한 결과 톤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같은 회담에 같은 배석자들이 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해석이 다른 상황이라는 거죠. 대통령실에서 어떻게든 최대한 뭔가 여기에서 우리가 덜 잃었다라는 것을 좀 만들어내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보면 전략이라고도 좀 볼 수 있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서로와 서로의 전략이 좀 맞물렸던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오늘 아까 이제 김은지 기자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민주당에서 이렇게 이 뭔가 의제들을 던졌는데 용산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의제들 다 꺼내지도 못하고 회담이 마무리가 됐다라는 것 자체가 불편한 의제들을 최대한 나오지 않게 하게끔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이것도 맞춰서 대응 전략으로 짜고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이 해석들이 나오고 있고 그에 맞춰 갖고 민주당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굳이 언론사 기자들 카메라 나가기 전에 모두 발언을 통해서 원고지를 꺼내 가지고 의제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 상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 어떻게 이 전략을 좀 짠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또 그 본분을 망각하고 새길로 잠깐 빠지면 그나저나 이도훈 수석은 유임인 겁니까? 지금으로선 그렇죠. 네. 아니 그러니까 총선 직후에 비서실장 이하 수석들 일괄 사의 표명했죠. 근데 바뀐 건 비서실장하고 정무수석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왜 다른 수석이 안 바뀌는가 했더니 국정 방향이 옳다며요. 그러니까 옳으니까 바꿀 이유 없다고 쳐요. 근데 소통은 아니었다면서요. 예? 소통은 아니었다면서요.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의 평가도. 근데 소통 담당하는 파트가 홍보수석 아닌가요? 근데 왜 안 바꿔요? 사의를 반려하지는 않겠다라고 또 이야기가 나오긴 했는데 그 사의를 반려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신임을 뭐 안 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유임인 듯 유임 아닌 유임 같은 어떤 그런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항상 이런 인사에서는 대체할 수 있는 카드가 정확하게 뭐가 나올 것이냐가 중요한 건데 그 카드를 조금 더 신중하게 고르고 있는 거 아니냐 사실은. 고르고 있다고 보세요? 못 고르고 있는 걸 수도 있죠.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저도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본방에서도 많이 짚었으니까 자
요거 하나만 그럼 우리 그러니까 점검하고 넘어가죠. 지금 일단 그러니까 당장의 현안은 이제 새정당 특검법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국민의힘은 입장은 이제 정리가 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국민의힘에서 이 법안이 결국 여튼 국민의힘이 첫 번째 어떤 표결에서 찬성해줄 거라고 보진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을 때 다시 국회로 넘어왔을 때 공이 어떻게 되냐라는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사실 22대 국회에 비해서는 더 많은 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공이 인정된 사실이고요. 근데 지금까지 공개 발언을 했던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또 그렇게 21대에서 넘어가긴 좀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건 있죠. 아니 저희가 총선 후에 안철수 의원이나 조경태 의원하고 인터뷰할 때 두 분 모두 최성병 특검법이 찬성한다고 했거든요. 저희 인터뷰에서 분명히 얘기했는데 조경태 의원이 지금 그거 아니라고 또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까? 네, 실제로 이제 JTBC 유튜브에 나가서 조경태 의원이 이제 민주당 때문에 내 기조가 바뀌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찬성 기조가 바뀌었다. 예, 그러니까 왜요?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입법 독재한다라고 하면 특히나 이제 수원지검 관련해서 지금 이화영 지사 전 부지사와 관련된 술파티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정치적으로 이런 사항들을 정쟁화하고 특검하자고 하는 걸 보니까 내 판단이 과연 옳았을까 생각이 든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기 때문에 말을 바꾸기도 했고요. 실제로 그 4월 17일 그러니까 전날 4월 16일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 나온 다음 날부터 조경태 의원의 좀 말이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김종대 전 의원이 저희 유튜브 출연하셔가지고 말씀한 바가 있거든요. 본인이 직접 목격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기자들이랑 식사하는 자리에서 조경태 의원이 특검 찬성했었던 바에 대해서 좀 찬성 의견이 왜곡된 것 같다. 자기 말 좀 정정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자세한 내용은 저 유튜브에서 보시면 됩니다. 아니 왜 본인이 새길로 빠져요 지금? 왜 홍보 멘트라고 전체 뜻을 그래? 알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요. 아니, 휴가 잘 갔다 와가지고 지금. 사실 조경태 의원의 기류가 바뀌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전에 TV조선에 출연을 했을 때도 뭐라고 했냐면은 공수처의 조사 결과를 보고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 여야 합의로 논의할 문제이다. 뭔가 조건부가 붙고 톤이 바뀌게 된 거죠. 민주당이 금지 오겹처럼 맡기는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보고 특검 여부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방금 언급해 주신 JTBC 나가가지고 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건데 사실 그래서 JTBC 출연분 보게 되면 진행자가 되게 집요하게 물어보거든요. 입장 바뀐 거냐고. 그랬더니 막 말을 이리저리 돌려요. 그러면서 찾아내는 논리가 이제 민주당이 저러고 있기 때문에 내 이 입장이 바뀐 거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로직을 짜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굳이 야당의 손을 들어줄 필요는 없다. 라는 전 이 워딩이 핵심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지금 이런 언행이 굉장히 뭔가 이제 야당 편 들어주는 것 같고 뭔가 내가 되게 야당스럽게 행동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프레임이나 이미지가 좀 부담스러웠던 게 아닌가. 사실 또 본인이 또 민주당 출신인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비주류의 한계라고 볼 수도 있고 조경태 의원 개인의 어떤 개인기의 한계라고 볼 수도 있겠죠. 안철수 의원은 그러니까 계속 고수입니까? 찬성 고수? 뭐 본인이 직접적으로 뒤집거나 하지는 않은 상태이긴 한데요. 근데 어쨌든 두 사람 다 당내 영향력이 별로 없는 비주류라는 점 이게 좀 핵심적이겠죠. 박정하게 얘기를 그래요. 그렇게. 저는 박절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렇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튼 최상병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의 어떤 바로미터다라는 어떤 지적들이 많은데요. 지금으로서는 윤 대통령의 변화 기조를 읽긴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의 15장짜리 저거는 혹시 뭐 뒷얘기 나온 거 좀 있어요? 들으신 얘기 있어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직접 준비를 좀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근데 실제로 현장에서 조금 더 발언을 추가하면서 내용이 더 늘어났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원고보다 더? 예.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 배석자들도 몰랐던 건가요? 그러면? 아니, 그러진 않았던 것 같고요. 알고는 있었고 그러니까 사전에 딱 우리 모두 발언 때 치고 들어간다 이렇게 딱 정하고 작심하고 전략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카메라 기자 나가려고 하면 수도 없이 이렇게 됐던 거고 그렇죠. 네. 그 순간에 윤석열 대통령의 심경이 어땠을지가 저는 제일 궁금한데.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면 효과적인 전략을 잘 짠 거죠. 이 뒤후에 비공개 회담에서 제대로 이야기가 안 될 것으로도 예상을 했기 때문에 아예 모두에서 언론사 카메라 앞에서 우린 이런 얘기를 갖고 왔다라는 걸 분명히 하고 간 거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일단 한 방 먹은 셈이었을 그러니까 겁니다. 여기서 그때 대통령이 이러시면 안 되죠 이렇게 얘기는 못 하고 카메라 돌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마지막 말이 되게 중요한데 예상했던 바의 말이다. 내가 이런 식의 네, 이야기를 맞아요. 그 하거든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측에서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방 먹었을 수 있지만 내가 좀 다 예상했던 거니까 괜찮다라는 식의
약간 뭐라고 할까요? 나는 괜찮다 이런 식의 약간 대인스러운 뭔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게 쿨한 아닌가. 모습, 쿨한 모습 그냥 이렇게. 하지만 비공개에서 훨씬 더 말씀을 많이 하셨다. 뭐 그래서 이런 근데 포인트인 그거는 것 약간 같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약간 이제 미스를 한 게 하나 있다고 하면 굳이 찾자면은 처음에 이제 윤 대통령 용산 대통령실에서 많이 듣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아니 듣지 마시라, 듣는 자리가 아니라 답을 갖고 오시라. 막 윤 대통령이 말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말을 많이 해버리는 바람에 약간 이 의제를 다 못 꺼내게 된 거잖아요. 굳이 약간 그런 비밀을 줄 필요가 있었나 싶긴 합니다. 아까 두 분 말씀 중에 잠깐 묻어 나왔는데 그래서 취임 2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한대요? 그러니까 우선 지금으로서는 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인데요. 근데 이것도 한다 안 한다고 늘 말이 많았기 언론사에 때문에. 아직 통보를 안 갖고 네, 그렇죠. 네. 그냥 근데 검토만 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군부는 떼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미리 얘기가 와야 되잖아요. 간사들 통해서 쭉 전달이 돼야 되는데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아닌 건데 지금 대외적으로 이렇게 계속 하겠다는 걸 풍기고 있는데 그러면 하지 않을까? 이것도 이렇게 했다가 안 한다고 뒤집게 되면 또 이제 역풍도 불 수 있고 하니까 하긴 할 것 같은데 사실 그때 또 분위기를 좀 봐야겠죠. 그래서 의제는 어떻게 설정이 될 거고 질문 같은 것도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형식이 결국 문제일 텐데 윤석열 대통령이 늘 강조하는 게 기자들과 김치찌개 먹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기자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끓여주는 김치찌개를 먹는 게 핵심이 아니라 국정운영에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하는 자리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형식이 맞지 않는다면 또 좀 갈등이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서 또 한번 새길 빠지면 그 김치찌개는 돼지 김치찌개입니까? 참치 김치찌개입니까? 스팸 김치찌개 뭡니까? 돼지 김치찌개인가요? 보통 이런 그러니까 저도 그냥 이거는 뇌피셜입니다만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자면은 보통 대통령께서 뭔가 음식을 준비할 때는 재료부터 해가지고 뭔가 이제 지역 특산물이나 이걸 가지고 와서 이제 의미를 좀 부여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아니 근데 사저에 있을 때부터 이제 방문자한테 이제 김치찌개 끓여주고 했어서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좀 맛있대요. 혹시 먹어본 사람 얘기는 못 들으셨어요? 네, 안타깝게도 대통령 김치찌개에 대한 맛 평가는 아직 취재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뭐 김치찌개 플러스 알파로 뭐 더 차려낼 수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가 또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차려낼 게 계란말이 이게 그러니까- 요리나 안주가 아니라 핵심이 그게 아니죠. 의제를 예. 뭘 갖고 와서 그 테이블에 뭘 올려놓을지가 중요한 건데 그래도 궁금하잖아요. 지금 자꾸 김치찌개 이야기 하니까. 그렇게 자신이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퇴임 후에 김치찌개집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라면 사리 넣어 드시나요, 지금? 그래서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디 맛집을 갔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사인이 있다면 그것만은 믿을만 할 것 같다. 아 맛집이다. 네, 맛집 그거는 인정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분은 미식에 좀 윤술랭 있죠. 그런 느낌인 거죠. 아 진짜로 이거 진짜로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얼마나 맛있어서 그렇게 계속 시그니처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본인의. 그죠? 네. 그래서 얼마나 쓰기 몇 년째 지금 김치찌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정말. 저도 잘 끓이는데. 그 이야기를 하시려고 아. 여기까지 오신 거고. 그러면은 쌤께서도 한번 저희와 함께 김치찌개를 끓여주실 얘기인가요? 그러면 모든 저기 식재료고 저기 장비 준비해 오시면 그래서 여야 때 한번 김치찌개 먹으면서 한번 하죠. 여기 스튜디오에서 여기서 김치찌개. 방송 그만하고 싶구나. 네. 마무리하고요. 네. 비대위원장으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황우여 상임고문이 지명이 됐습니다. 결국 이분이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구인난이죠. 아니 조경태 의원은 본인이 손들지 않았나요? 비주류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으니까 인기가 없다고. 예, 그러니까 내부 신망이 강하지 않아 보이는 것은 뭐 주경태 의원으로서는 굉장히 섭섭한 평가일 수는 있는데요. 네. 이제 국민의힘 안에서 여튼 이런 위기 관리형으로서의 리더로서는 아직 좀 신망이 강하지 않은 건 사실인 것 같고요. 혹시 최성병 특검법 찬성 입장을 바꾼 것도 이것 때문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 지점은 있는데 당사자에게 확인을 하지 않아서 네. 뭐라고 말하기 좀 예, 어렵습니다. 예. 아무튼 그러니까 윤재호 원내대표가 이제 기자들에게 어제 한 이야기를 보게 되면 사실 핵심들이 다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차기 권력에 욕심이 없을 만한 중진 언어라는 점이 일단 눈에 띄고요. 또 친박 출신이기 때문에 뭐 보수 진영에서 뭐 크게 뭐 비토 정서가 있을 수 없기 어려운 인물이라는 점도 있고 또 본인이 그렇다고 해서 막 나를 세우거나 막 강성 막 이런 이미지도 좀 아니잖아요. 좀 약간 부드러운 이미지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공정하게 잘 관리할 사람이라고 윤재호 원내대표가 평가를 했어요. 그만큼 지금 관리형 비대위에 적절한 무난한 인물을 좀 찾은 것이고 워낙 지금 특히나 말씀 구인난이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카드가 워낙 없다 보니까 그래도 해주겠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 이 정도면은 두루두루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나온 건데 제가 이 인사 나오자마자 당 관계자한테 들은 가장 이제 그 핵심 그 충격적인 표현은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이냐.
이야기 좀 들었습니다. 너무 심한 비유인 것 같아요. 뭐 영화 얘기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이렇게 올드보이들이 자꾸 소환이 되고 혁신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란 점에서 당내에서 물론 이제 원내 당선자들은 좀 분위기가 다르겠습니다만 원내 인사라든가 당직자, 당 관계자들 중에서 이참에 진짜 당이 바뀌어야 된다는 절박함들이 있는데 그 절박함을 담아내기에는 좀 부족한 인물이다라는 평은 좀 다수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냥 대놓고 관리형 다시 말해서 전당대회 관리가 목적인 비대위원장에는 뭐 누가 해도 뭐 큰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예, 뭐 그런 면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관리의 핵심이 뭐냐면 전대룰 개정이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황우여 비대위원장의 리더십이 얼마나 작동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의문은 분명히 있는 것이죠. 특히나 100%로 당원 100%로 바꾼 다음부터 당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점들, 실제로 그 이후에 국민의힘이 민심과 괴리됐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지점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 룰에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손볼지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황우여 이제 비대위원장의 지금 이제 일성을 보더라도 본인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무언가를 관리하고 큰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거든요. 게다가 결국 지금 원내대표 이철규 설이 굉장히 유력한데 이철규 의원과도 소통을 하고 있다라는 취지 이야기를 하던데요. 이철규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아직 아니죠. 죄송합니다. 이철규 의원이죠. 이철규 의원이 이제 지난주에 동아일보와 했던 인터뷰를 보면 그러니까 여러 측면에서 좀 본인이 이제 이 자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황우여 이제 비대위원장과 그런 면에서 이걸 잘 맞출 수 있을까? 특히나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대룰 개정은 이번에 하지 말고 다음에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바로 선거를 직전에 앞두고는 룰 개정하기보다는 그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겠으니까 다음 전대로 미루자. 아마 요 정도로 합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거의 헌법 개정 수준인데 권력구조 개편 개헌을 하더라도 요번에는 적용 안 되고 다음부터 딱 이거잖아요. 이게 이제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이제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도 보니까 이제 원칙, 그러니까 지금 당신 100%의 원칙을 유지를, 그러니까 이거를 원론으로 하되 다만 이제 두루두루 의견을 듣고 개정이 필요하다면 결정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지를 완전히 닫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황우여 신임 비대위원장 이제 지명자를 두고 엇갈린 그 기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영남권에서는 당연히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막 이렇게 막 날 세워가지고 막 강하게 막 드라이브 걸고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지금 룰대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가 있고, 또 제가 이제 어제 통화한 한 당선자 같은 경우에는 이분은 이제 민심을 좀 반영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으신 분인데, 그 당시 그러니까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 관리위원장을 할 때 룰이 어땠느냐. 그때가 예선에서 민심 3, 당심 7, 당심 5대 5였죠. 민심 5, 당심 5로 예선에서 했었고 본선에서는 당심 7대 민심 3, 7대 3으로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또 이 전대를 관리했던 경험도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민심을 좀 더 반영하는 식으로 그래도 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 바로 예선에서 이제 5대 5로 회귀하는 것까지는 어렵더라도 7대 3 정도로 예선에서 그 정도는 한번 좀 이 협의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하더라고요. 그 당선자 같은 경우에는. 알겠습니다. 원내대표는 그냥 이철규 의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실수를 했는데요. 지금으로서 유력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경쟁자들이 지금 나서지 않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철규 의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이제 힘들 때 내가 뭐 이렇게 내빼지 않겠다라는 취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어려움이 있을 때 주저하는 삶을 살진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번 선거 패배 책임에 있어서 대통령의 어떤 문제점이 없느냐라고 하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서는 선거 치르는 입장에선 대통령께서 국민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 속 시원하게 해주셨으면 했지만 당신 개인의 인기를 생각하지 않고 국민만 보고 국익을 위해 나아가는 게 바보스럽다는 생각도 한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포퓰리즘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 소명을 다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인데요. 대통령 실제 국무회의에서의 발언과 유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윤심이 그대로 좀 작동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번 선거에서 인재영입 위원장을 하면서 이철규 의원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가 넓어졌다라고 하는 지점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내대표로서 유리한 고지에 있는 건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당연히 차기 지도부가 어떻게 구성이 되든 간에 당에 대한 그립감을 놓고 싶지 않을 것은 분명하고, 그것을 이제 이철규 원내대표 후보자에게 이제 뭐 본인이 아직 공식적으로 손을 든 건 아닙니다만 통해서 좀 구현하고 싶은 마음 분명히 있을 것이다. 다만 지금 이철규 본인이 명확하게 지금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리되는 수순인 건 맞지만 아직 마침표가 찍힌 것은 아니고, 좀 내부적으로 사실 원래 이제
비윤계 쪽에서도 그래도 좀 그나마 인정할 수 있고 너무 막 날서 있지 않는 사람이 누구였을까 했을 때 원래 이제 김도읍 의원 하마평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김도읍 의원이 이제 주말에 이제 언론 공지를 통해 가지고 본인 불출마한다고 정리를 하면서 이게 좀 일종의 시그널이 되다 보니까 결국 이게 내부적으로 좀 약간 드릉드릉하신 분들도 손을 좀 못 들고 있는 상황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추경호 의원이 몸풀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추경호 의원이 그 최근에 이제 당선자 총회 끝나고 바로 이제 영남권 의원들하고 점심 식사를 같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 요 내용을 두고 이거 지금 원내대표 나가려고 지금 사전 준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다만 이제 추경호 의원실 측에서는 아니 원내대표 준비할 거면 영남권만 뭐하러 만나냐 전국을 다 만나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습니다만 저는 근데 이 해명이 맞나 싶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당의 어쨌든 주도권은 다수 영남권 의원이 차지하고 있고 영남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원내대표도 모두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추경호 의원 측에서도 아마 좀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이게 좀 복합적인 게 있습니다. 일단 본인이 기재부 장관 이것도 이제 경제부 총리를 했던 사람으로서 원내대표를 하는 건 약간 하방 느낌이 좀 있긴 있어요. 당대표가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원내대표 나가는 게 적절한가 싶은 것도 있는데 본인이 또 원내에서의 좀 체급을 좀 올리고 앞으로의 스텝을 생각했을 때 원내대표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또 용산 출신이기도 하고 전문가기도 하고 그런데 협의하기도. 그런 식으로 따지면 오선 의원이 비서실장 하는 건 체급 하락입니까 상승입니까? 그건 이제 그 정권 따라서 네. 지지율 따라서 다르죠. 결국 추경호 의원도 찐윤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을 처음부터 책임졌던 인사이고 특히나 지금 이번 선거에서의 패배에도 주요 원인들이 경제라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철규 카드이건 추경호 카드이건 이제 친윤 일색이다라고 하는 비판을 좀 벗어나기는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뭐 결국은 그래서 이철규 뭐 똑같은 비판이면 이철규로 간다면 약간 이런 기조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나 이제 국민의힘 내부 주류의 정서는 이제 박찬대 카드가 민주당에서 확정적인 상황이 되면서 오히려 우리는 더 그러면 이철규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나 두 사람은 자기 정치라는 인사라기보다는 특히나 이제 보수 정치인한테 뭐라고 할까요?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하진 않은 것 같긴 합니다만 여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와 가깝다 그 뜻을 좀 대리하는 인사다라는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찐명 대 친윤 뭐 이렇게 언론은 표현을 하던데 둘 다 뭐 찐 혹은 친을 붙이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박찬대면 이철규가 더 맞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친윤계 사이에서도 약간 이제 그 이견들이 존재하는 거죠. 방금 김은지 기자께서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저쪽도 저렇게 강하게 나오는데 우리도 무조건 강하게 가야 된다. 밀릴 만한 사람으로 하면 안 된다. 의석수도 밀리는데 이제 이렇기 때문에 진짜 제대로 찐윤이라고 할 수 있는 이철규 의원이 해야 된다라는 여론도 한 축에 있고 또 다른 축에는 이철규 너무 친윤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투적인 이미지잖아요. 같은 친윤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이제 그라데이션이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제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면 그 직후부터 도로 친윤당이 됐네 용산이 어떠냐 하고 또 언론에 도배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어차피 친윤인데 그래도 그냥 좀 협상할 만한 사람을 조금 나서는 게 지금 분위기가 워낙 안 좋은데 굳이 매를 먼저 맞을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도 또 일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의 교통정리가 아직 쉽게 되지 않고 있고 좀 추세되는 그림 본인 경쟁하기보다는 자기 쪽으로 자연스럽게 모아지는 그림을 원하는 이철규 의원도 그런 상황을 관망하면서 섣불리 손을 들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최근에 그 이철규 원내대표 보도를 보면서 참 희한하다고 느낀 게 그 보도를 보면 이철규 원내대표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거의 거당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기사화하더라고요. 보면 여기저기서 반대하는 것처럼. 근데 그럼 경선 나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기사가 전하는 분위기에 따르면. 그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차피 이철규라고 한다면 도대체 이 모순된 그 전달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다 익명으로 이 기자들이 접촉할 때는 이철규 원내대표 좀 별론 같은데라는 의견을 말을 하지만 막상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말을 못 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당적 반발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그게 지금 국민의힘 상황을 보여주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이제 그 총선이 끝나고 나서 저희가 이제 평가 이야기를 할 때 드렸던 말씀인데, 그러니까 과거 2018년에 지방선거를 대패했던 자유한국당은 그때 무릎 꿇는 퍼포먼스를 바로 다음에 했었거든요. 직후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사실 뭐 그런 모습이 진정성이 있냐 이런 비판은 있지만 여튼 모양새적으로 그런 것들을 했지만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는 못하고 있고 오히려 이 리더십 난망을 계속 겪고 있다. 이게 결국 다들 각자 문제가 있다는 건 인지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걸 크게 이제 쇄신하려고 하거나 그 바꿔보자라고 하는 큰 분위기나 물꼬가 있지는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결국은 전대률도 이제 그 당신 100%를 이제 민심으로 이제 개방을 할 거냐 말 거냐도 결국은 룰에 따라서 이제 친윤 인사가 대표가 되냐 아니냐 요걸 가른다.
요 측면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알겠습니다. 당정 관계도 별로 변하는 게 없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물론 이거는 마치 뭐 결론 난 건 아니고 지켜봐야 되는 거고. 민주당은 그냥 박찬대 의원이 원내대표 되는 거죠. 찬반 투표죠. 찬반 투표. 단독 출마를 했기 때문에요. 예. 반대표가 얼마나 나올까가 오히려 관심사네요. 그러면. 네. 뭐 여튼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절반 이제 찬성을 얻으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마 그 무리 없이 당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야 때는 이렇게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를 기약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